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졸업식 있는 날입니다. 또 이 자리에 되게 많은 사람들 모이고 또 졸업생들을 축하하려고 또 알면 설명하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되게 졸업생분들도 오시고 또 학부모님도 여러 오시고 해서 되게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좀 오랜만에 봐서 다 함께 옆 사람들이랑 함께 인사 한 번씩 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실 수도 있지만 인사 한 번 하시면서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실 때 사실 우리 졸업식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졸업생들 SOT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함께 시간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너는 당장 너머로 뻗든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치면서 사인을 올려주세요. 일어나셔서 사인해 봅시다. 내가 갈수록 나가고 들어갈수록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의 요소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모아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5회 졸업식을 맞아 저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수 같이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5회 한비전 기독학교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다음으로 이번 학년도 졸업생들의 소개를 겸하여 김남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몰려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시간들을 아주 긴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선생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학교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사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역사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13살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 되기 직전 12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정도가 되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 예수님이 지혜, 키가 자란다. 키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의 시기를까지의 말씀을 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우리 한비전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성의 방향성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지식과 지성이 반드시 베이스가 갖춰져야, 벽돌이 쌓여져야, 콘크리트가 잘 올라가야, 철근이 잘 올라가야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번쩍 번개처럼 쏟아지는 아이디어라든지 그것을 지혜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지혜의 한 일환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중심은 지식과 지성을 쌓는 겁니다. 실력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은 그동안 제가 간접적으로 20년, 또 부산 8구까지 하면 10년이 넘고, 한비전 지금 졸업생이 5회죠. 원래 1회, 2회가 같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 번째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지혜와 지식과 지성으로 실력을 쌓아서 국내에는 물려내고 전 세계에 퍼져서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서 실력과 또 지식과 그걸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우리 한비전 졸업생들이 와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어저께는 말리포에서 홈카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간들을 깊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이 태안에서 조그만 이런 모임과 인간의 눈을 때는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모임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한 학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성입니다. 우리 학교는 하루 세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을 전혀 개인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강요되어질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인격은 고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이슬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3년, 4년, 5년 듣고,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찾고 만나면서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특징이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성과 함께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것은 사람과의 사회성, 관계성입니다. 21세기에 AI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해놨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다움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 인간의 평균과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치료해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감성을 담는 그것은 바로 같이 살아볼 때 가능합니다. 저는 대학생을 훈련한 선교단 단체에서 대학생들은 주로 같이 모여서 살면서 삶 속에서
말이나 하든지 지식이라는 설교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참고 고백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어려움과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아프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전 세계 선교사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들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사회로 갔을 때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가는 사람 바로 인성입니다. 처음에 입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들어갈 때는 실력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에서 가장 높은 자로 이사라든지 그런 길을 가는 사람 대부분은 사람들입니다. 인성에서 그 훈련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춘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더욱 사람이시더라. 예수님 인성이. 그래서 우리 학교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 지금 전문적으로 AI 시대 때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교수께서 21세기의 지성과 지식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며 어떤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AI 시대 때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죠. 이분이 국립과학관장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유튜브나 검색을 보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AI 시대니까 AI가 다 영어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심지어 변호사, 의사 역할까지 전문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국경 쓰고 골이 답답한 걸 갈 필요 없다. 어느 혹자의 교육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엄청난 질책을 하고 있죠. 제가 이분의 유튜브를 좀 틀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21세기 AI 시대 때 갈수록 앞으로 영어가 특화된다.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영어 결국 대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모든 AI와 프로그램 모든 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특별히 더 영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도 배양해야 된다. 그 영어를 잘하는 거나 국어를 잘하는 거나 사실은 기본적인 건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국어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 시대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저에게 방향 설정을 하면서 앞으로 21세기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가든 전공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영어 12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했고 지금 우리 전국 전 세계에서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태반이 올 A입니다. 올 A. 점수를 쉽게 주는 학교가 아니고 주립대학과 히든 아이비를 위해서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 학생들은 실물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수학이다. AI가 다 하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앞으로 수학을 해야 AI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수학과 영어가 깊이가 없으면 앞으로 AI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다. 앞으로 90%가 AI 밑에서 종살이에요. AI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영어와 특화된 영어, 문해력 있는 영어, 자기 전공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그냥 여기 여행 다니는 영어, 배추 장사하는 영어가 아니라 그런 영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해야 된다. 수학의 응용이 과학이죠. 수학과학이다. 이쪽의 학문을 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 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전원은 국내든 국외든 스템으로 갑니다. 스템으로 가려면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화학, 물리, 생물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은 거 그것을 한국말로도 한국 공부로도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이요. 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중간 이하의 실력을 한국어 과정으로도 그런데 여기 와서 미국의 그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은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서 이것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실현해야 되고 가장 탑 클래스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결과로서 오늘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김한길 교감이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어른 교수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른 교수님, 한국이 낳은 당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죠. 문교부 장관 하시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분의 그 국어에 대한 이분의 글을 가지고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시험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21세기는 기독교 영성의 시대다. AI가 다 한다. AI가 다 한다. 가짜 애인 역할도 한다.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달라. AI하고 다른 점은 뭔가?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건 영성이다. AI는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임할 수도 없어요. 그 성령의 변화를, 인격 변화가 삶의 변화와 수없는 사람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화되는 그 감성과 인성이 터치가 일어나는, 앞으로는 휴먼테크의 터치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급기에 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시대일 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말씀과 함께, 영성과 함께 우리 그런 거 사랑과 삶 속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인성을 훈련하고 감성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21세기 AI 시대 때 가장 최적의 적합한 학교를 찾는다면 한비전이 아니겠는가. 조금 제가 한비전을 선전해서 미안한데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은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 마음에 항상 아쉬움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미래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홍영수 목사님이시라고 미국의 국무성에서 40년 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점수가 아직 미국에서 그 자격시험 점수를 초월한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지금까지 어떤 200년 역사에서. 어제 우리 졸업생들 들었을 거예요. 실제 제가 들으니까 이런 훌륭한 분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니. 그분이 사실은 그 미국에서 대의 모든 유명 회사 GM, 또 일본의 소니, 또 일본의 그 모든 회사, 우리나라 삼성, 현대, 대우, 이 모든 회사들 줄을 세고, 이 사람이 이사를 부르면 GM의 60명 이사가 바로 와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조사를 받는다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이 스템 쪽으로, 스템으로 진출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직장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없어진다. 젊은 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려면 무조건 외국으로 가야 된다. 그 영어와 스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0% 그것을 완충하고 완수하고 전 세계를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에게 하고, 졸업생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인턴, 그 다음에 OPT, HR 비자 받는 거 우리가 스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99%가 한국으로 들어온답니다. 여기 취업이 안 돼요. 중요한 스텝입니다. 중요한 스텝입니다. 3개월 만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스텝은 3년을 기다려줘요. 3년이 부족하면 플러스 3년, 6년을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과 지성과 이건 당연하고 실력으로서 전 세계를 점령해가고 들불처럼 번져가는 우리 한비전의 비전을 보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졸업생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와 우리 재학생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키와 또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사랑 앞에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크신 것을 우리 한비전 귀한 모델로 모범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같은 영적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세상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모든 제사장들이 탐복하며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력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한비전 자녀들과 또 우리 졸업생들 오늘 왔는데 축복을 다하시고 오늘 또 처음에 참석하신 분이나 학부모들 가정 속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네. 졸업생들 들리나요? 졸업생들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면 순서를 여기 앞에 나왔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네. 김건우 그냥 앞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 네. 미안해요. 여기 서요. 인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찬영, 김진수, 김찬호, 서정권, 오늘 5입니다. 내년 졸업생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능력별로 졸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차렷, 경례 우리 같이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결 교감 선생님 나와서 학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비전 아카데미 교감을 맡고 있는 부족하지만 교감을 맡고 있는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모니터가 갑자기 꺼진 거 사과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요. 제가 좀 마음속으로 주의어줘야 산책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좀 내렸습니다. 한비전. 네. 일단 아카데미 저희들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 손을 잡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자녀분들께서도 여기 계시죠. 네, 저기 아까 우지동 분 계셔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딱했어요. 15년 전이 생각났어요. 2005년 12월 27일 필리핀 바교에 부모님 손 잡고 끌려온 건 아니죠. 저도 원했으니까 저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다녀왔고 거기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간 입장에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의 약간 조금 조상급 정도의 분위기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누구 태어나기 전에 제가 이 학교를 다녔었어요. BFCIS에 비슷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좀 경험담도 살짝 있다.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해주시고 좀 관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받는 훈련들이 대충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학교들을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의 어떤 진학 현황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좀 긴 사람인데 접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화정승 교무 선생님 우리 학교의 기둥이 되시죠. 상당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제일 중요하신 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기둥이 되시는 또 우리 정교사 분 계시죠? 다 저기 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 중이시거나 하셔서 영어를 저보다 다 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를 섬겨주시는 교직원분 나중에 블로그 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저희 한비전 교육은 딱 3가지 방침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영성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이고요, 세 번째는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학교니까 영성이겠지 하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 자녀들을 예수를 닮아가는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것에 저희들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향로가 있으면 다리 3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향로는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영성훈련을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영성훈련은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저희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루에 3번 저희들은 말씀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순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말씀 본문을 목사님이 보통 해석해 주는 것을 학생들이 교훈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이라면 저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그 본문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그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저자의 의도, 물론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말씀 본문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 저자의 성격과 그것이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지 약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항상 하루에 매일 아침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루의 중반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영성훈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매일 마주하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영성훈련을 우리 학생들이 저희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적 가치에 근거한 성품과 주도적이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 시민의식도 함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훈련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합니다. 네, 하나님 맙소사. 네. 저보다도 일찍 기상합니다. 저도 약간 힘들어가지고 한 50분쯤에 일어났나 이러고 근데 목사님은 맨날 일어나셔가지고 아이들 점검해 주시고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5시 30분 일어나서 저기 운동장 보이시죠? 우리 주차장. 평상시에 저기는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우리 수경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나요? 보통? 네, 그렇죠. 우리 수경 선생님께서 강철의 체력을 가지시고 매일 저녁마다 라이드를 타고 계십니다. 저보다 건강하십니다. 이제 제 건강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5시 30분에 애들을 이끄시고 이순신 장군님처럼 80명 학생들 들고 구보를 합니다. 뜁니다. 안 뛰면 디텐션 받아요.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만약 이분의 제자여도 저는 디텐션 한 10개씩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먼저 대학을 가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침 4시 30분 근데 토요일에는 6시 30분에 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은혜의 날이라고 저희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성교제가 일단 금지가 됩니다. 네, 사랑이 빠진 것은 죄가 아니긴 하지만 죄라서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성 간의 대화도 금지된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주목 좀 처음 오신 분들, 관찰력이 강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남자고 얘가 여자예요. 이게 세상에 구한말에도 있지 않았던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근대적인 사고를 하기 좀 중세적인 사고에 젖어서가 아니라 훈련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졸업생이 되면 이제 남녀가 만나게 하고 목사님께서는 빨리 결혼을 하라고 또 도촉을 하십니다. 저출산 시대에 빨리 결혼을 해서 빨리 애를 한 4-5명씩 낳아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결혼 안 했는데. 자, 계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스마트폰이 금지예요. 8주 동안 스마트폰 없이 우리 애들이 살아야 돼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얘들아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미쳤지. 어떻게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있어? 저희들 다 파란 짝 자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순교적 삶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이 말이 절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순교입니다. 스마트폰 8주가 안 하는 거 순교 맞잖아, 그렇지? 순교 아니야? 맞잖아. 요즘 군대는 스마트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들,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즘 군대는 스마트폰을 한다면서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TV를 본다면서 너희들 8주간 안 하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저희들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순장들이 모여서 밥도 우리 학생들은 15개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말씀 공부도 같이 합니다. 순 중심으로 같이 생활해서 순장과 순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순장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학업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식으로 해서 공동체 한 구성원이 존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습. 저희 학교의 교과 과정은 SOT라고 하는 미국 교과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흔히 얘기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영어로 국영수를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한국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갔을 때 여기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로 된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곳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희 자리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 보면 우리 학생들 지금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영어로 미분 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 저도 까먹었어요. 미분 적분은. 저는 사회 역사 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영어로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공부를 단지 영어로 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커리큘럼은 원래 선교사들이 선교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안된 홈스쿨링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전 세계 만여 개의 홈스쿨링과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 학교는 고등학교 미국 교육부에서 인증을 받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SOT를 통해서 졸업을 한 학생은 미국 고등학교 학력을 갖추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성적표를 교육부에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7월과 2월에요.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요. 네. 대충 공부하는 과목 계열들, 매스 계열들, 대수와 기하, 삼각함수 다 부학 예산 되면 다 배우죠. 알지브라 1, 트라이고노메트리 그런 거 배우죠. 저한테 맨날 알려달라고 하죠. 그럼 저도 잘 안 알려주죠. 왜? 이거는 좀 너희들이 고통과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도 배우는데, 잉글리시가 단순히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아니라 그 영어를 가지고 문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1학년, 12학년 되면요, 셰익스피어를 영어로 읽는데 저도 어쩔 때는 좀 헷갈립니다. 네. 16세기 영어랑 21세기 영어가 달라요. 네. 저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걸 영어로 배워요. 세상 이럴 수가.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소셜 스터디도 배우고요. 사이언스, 과학, 워드 빌딩, 바이블, 그 다음에 일렉티브로 기타 부수 과목을 배워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미국 학생들처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주간 일정인데요. 블로그에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은 5일제가 아니라 요즘 뭐 4.5일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6일제인데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5.5일제입니다. 네, 5.5일제고요. 5.5일제인데 토요일 오전까지 저희들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페이스를 공부하는데 SOT에서 제가 얘기를 까먹은 게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있고 칠판이 있고 학생들은 그러니까 청중으로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학생이 공부할 교재가 있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진도를 챕터 1 정도 나가야겠다, 아니면 챕터 1, 2 정도 나가야겠다. 자신이 스스로 진도를 세우고 이 과목을 내가 몇 달 만에 공부하겠다를 자신들이 스스로 주간 계획, 위클리 골을 세웁니다. 그럼 선생의 역할은 무엇이냐? 학생이 그 진도를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관리자, 즉 서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SOT 교육, 자기 주도 학습 교육에서의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실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대학 독서실도 아니고 칠판이 없습니다. 칠판이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깃발을 들고 선생님께 요청하면 선생님이 그때 가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고 진도를 나가는지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티칭이 아니고 코칭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뛸 때 따라 뛰면서 그 운동선수들이 바이탈, 신장, 리듬, 운동 습관을 체크하는 코치들처럼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을 체크하면서 학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진도가 느린 학생은 있어도 진도에서 뒤처진 학생들은 없습니다. 강의식은 선생님이 진도를 이끌어갈 때 분명히 뒤처지는 학생들이 있고 진도보다 빨리 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뛰어난 학생들을 위주로 진도를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진도가 느릴지라도 똑같은 것을 공부할 때 그 학습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진도를 느릴지라도 반드시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하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최소한 뒤처지는 학생이 없다는 큰 거대한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실력을 키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영성훈련과 생활훈련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환경이 잘 마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는 것이 어떤 분께서는 약간 오해를 하셔서 학생들을 약간 가두는 거 아니야, 정보를 통제해서 우리가 약간 막 세뇌시키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금지한 이유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정보 과다 시대입니다. 지금은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정보를 어떻게 분별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용한지 혹은 이것은 나에게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인식을 왜곡시키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데, 지금 시대에서는 오히려 정보에 너무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자기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주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못하게 하고 나중에 휴가 가서는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약간 이제 학교 규칙으로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진학 현황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제가 목이 좀 침이 막히네요. 졸업생 진학 현황입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들의 진학 컨디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장학금 플러스 취업입니다. 뭐니해도 머니입니다. 네. 대학 진학할 때 돈 많이 듭니다. 깜짝 놀게 많이 듭니다. 근데 미국 유학 보낼 시에 저희들은 단순히 대학 네임밸류만 보고 보내지 않습니다. 인스테이트 수준의 장학금이 보장되는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정말 실력이 있어서 정말 아이비리그급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없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없이 그리고 취업이 보장되는 거 없이 대학을 보내는 것은 아무리 그 대학의 네임밸류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저희들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대학을 간다는 것은 마치 연예인이 어느 소속사를 통해서 데뷔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미팅을 통해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해서 그 대학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정보력이 필요한데, 이 정보력을 제일 잘 갖춘 곳이 저기 강남에 있는 유학원들입니다. 거기에 정보가 30년, 40년 누적돼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 유학원 중에 가장 실력이 우수한 유학원이고 CTS하고도 연관되는 유학원들을 엄선하셔서 MOU를 맺어서 그 정보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주로 스텝 장학금을 잘 주고요. 그리고 학부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STEM 계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계열과로 진학을 시키고요.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스템 계열 전공, 스템 계열들은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보통 일반 전공들은 최대 1년입니다. 1년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 지나면 나가는 것이,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4-5년 해봤고 물론 저는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데 국내 대학을 진학한다 할지라도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진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전공을 통해서 어느 나라 잡마켓의 시장의 니즈에 맞춘 인재들을 키워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미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학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학 현황, 자 슬라이드. 네, 일단 요약을 하자면 2024년 현재까지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 포함하면 56명이 되는데, 일단 아직 대학 안 가셨잖아요. 혹시 대학 가신 분 계세요? 없죠, 아직 없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24년에 51명의 졸업생이 있고요. 그 중에 미국 대학 진학자들은 38명입니다. 총 38명이 미국 대학을 진학했고 그 중에 36분께서 장학금을 타셨어요. 세상에, 장학금을 타셨고 국내 대학 진학자도 10명이나 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님께서 국내에 남아주셔서 저희들 참 대한민국에 감사할 것이죠. 네, 그래서 진학 대한민국이 감사해야죠. 그리고 진학 준비시는 세 분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 전공 현황을 해보면 일단 80% 이상은 스템 계열로 진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의료 계열 쪽에는 20 있는데 주로 간호학과에 많은 진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약학과 쪽에, 약학과 같은 경우는 석박사 통합 과정이고 물리치료학과도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6년에서 8년을 바라보는 과정. 그 다음에 과학기술 계열에서는 제일 많이 진학한 과가 컴퓨터과학입니다. 컴퓨터과학학과이고 데이터과학, 우주과학, 엔지니어링, 생물학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제, 경영 쪽 그리고 다른 쪽에서 전공을 하시는 학생들, 물론 스템 계열은 아니긴 하지만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낸 미국 대학들 단지 제가 구글링해서 다 찾아냈는데 일단은 뭐
저기 아부다비 쪽에 계신 한 분이 계시고요. 중동에 계십니다. 아주 우수한 대학인데 유럽 쪽 명문대로 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대학 자체도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주립대학교, 저기 로키 산맥 이쪽에 있어서 사람보다 곰이 많은 동네라고 합니다. 예, 저도 곰을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어쨌든 그리고 트루먼 주립대학교,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일리노이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는 굉장히 대기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교 2명이고요.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이제 장학금을 주지 않는 대학들도 부모님이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곳인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급 대학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무디 신학교 2명, 웨스트 미시건 대학교 8명, 톨레도 대학교 12명, 데니슨 대학교 1명. 최근에 한 학생이 이제 원래 이제 다른 대학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편입을 해서 편입이라고 하죠. 트랜스퍼가 편입을 하죠. 전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가 야단 맞았습니다. 어쨌든 우스터 대학교 3명이고 번역을 잘못해서 그리고 매사추세츠 에머스 대학 MIT 옆동네죠. 그쪽에 한 명인데 장학금을 안 줘서 많이는 못 보냈고 꼭 가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을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국내 대학교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죠. 국내 대학교도 제주관광대학교, 국민대학교 모든 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치료 계열 학과입니다. 간호학과와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학과, 그다음에 이제 뭐 문예창작과 난 너무 가고 싶다. 난 예술성이 불타오른다 해서 한 분 보내드렸고요. 네, 그래서 보냈습니다. 네,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똑똑한 학생은 약간 예술성이 뛰어난가 봐요. 저 같은 범인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서울브리지 국제경영대 이렇게 해서 쭉쭉 가서 주로 간호학과 쪽에 국내 대학교 학생들은 진학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을 얼마 받았느냐 이제 슬라이드가 나올 때 쭉쭉쭉 나옵니다. 뭐 트루먼 주립대학교, 톨레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은 장학금 받기 전에 학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장학금을 받은 장학금 혜택인데 초록색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벤치 한 대씩 뽑으셔야 됩니다. 대학교 보내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쌉니다. 우리 대학교도 우리 국내 대학교 진학도 무슨 이제 뭐 반값 등록금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반값 수준이 아니라 아예 10%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학생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비쌉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총 1년간 얼마를 받았는지 보니까 우리나라 한화 10억 9천만 정도의 장학금을 우리 38명 학생들이 받고 있고요. 이것이 4년 총액으로는 43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님 세대의 중동의 외화벌이라고 계셨던 그 후예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도 달러를 벌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아니 맞는 말이죠. 문자도 어쨌든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 현황을 저희들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소개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대라고 해서 이제 동명이인인데 짝과 소를 약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뉴욕대학교 마이너 주립대학교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8명의 졸업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뉴욕대 마이너, 세인트 루이즈, 일리노이 에버나 샴페인, 우리 그다음에 무디 신학교, 데니슨 대학교, 톨레도 국민대학교 이렇게 8명이 그중에 한 7분이 이제 해외 대학을 갔고요. 한 분은 이제 국내 대학교를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2022년도에는 16명의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톨레도 대학교에 그 당시 톨레도 대학교하고 MOU를 맺은 관계로 저희들 톨레도 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나중에 국내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대학교 주로 세인트 루이즈 대학교는 원래 장학금이 원래 학교 자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 허장학금이라 해서 GS 그룹에서 주는 이 세인트 루이즈 대학으로 간 학생들이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이 양쪽 장학금을 다 받은 학생들이 세인트 루이즈 대학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인트 루이즈 대학은 학비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 이런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부담 없이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했고 유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2023 다시 슬라이드요. 네, 2023년도에는 이제 우스터 칼리지 쪽에 저희들 대학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스터 칼리지에 간 학생들은 굉장히 SAT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5번 학생 대학 총장 성적 7명의 학생들 중 한 명에 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과 장학금을 가지고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내 대학교도 몇 명 가게 됐고요. 이렇게 우스터 칼리지 쪽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보내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리고 그와 함께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교의 해외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 쪽으로도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제 국내 대학 쪽으로 진출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학과라든지 간호학과, 국내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이 용이한 학과를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영어 실력을 쌓은 다음에 국내에서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영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쪽으로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2024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이제 국내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주 대학교 준비 중인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 미시건 대학 쪽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진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학과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학교로 보내고 학습을 시킬 때는 물론 어떤 교양과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성취시키는 것이 분명히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너희가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 전공을 통해서 그 대학교에 비싼 학비를 내어야만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저희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를 자신의 관점에서 실현시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다고 보지만 분명히 이 사회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페이를 받아가면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장 구조가 이 잡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학생들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께서 유학을 보낼 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최대한 적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저희 학생들이 한 손에는 실력과 함께 한 손에는 영성을 가지고 정말 이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결과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뼈 빠지도록 공부하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몸 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나의 영적 자아감이 상실되지 않는 수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방침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미국을 갔을 때 장학생을 우선 전액 장학생, 전체 장학생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까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주립대학은 65에서 70% 장학생을 갑니다. 한 명도 예의 없습니다. 그래 아니면 안 보냅니다. 저희들이 평균이 SAT 따로 시험을 한 번도 SAT는 미국 수능이에요. 우리 학교 공부 잘한다, 너가 잘한다, 다 좋아요. 한국에 수능을 쳐보면 어떤지 알죠? 미국도 우리 학교 잘한다, 우리 학교 잘 보낸다. 미국 수능을 쳐보면 알아요. 그 수능에서 우리 학교 평균 점수가 한 번도 수능을 공부해보지 않고 바로 실험사 마친 수능의 점수가 1200점입니다. 1200점은 미국 뉴욕에서 공립학교, 퍼블릭 공립학교의 1등, 2등, 3등, 1등급 점수가 1200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근데 그 주립대학에는 70% 장학금을 받고, 아까 여러 작은 대학들처럼 보이는데 그 히든 아이비리거, 미국은 작지만 센 하버드처럼 크진 않지만 하버드 같은 그런 영향을 갖는 학교를 히든 아이비리거라고 일명 정친구에 말을 하고 있어요. 퍼블릭 아이비리거, UCL, UC 버클리, 히든 아이비리거에는 일반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SAT 1600점에 1400점 이상, 1300 이상 가야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거의 90%에서 95%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1억 단위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 여러분 눈에 안 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1억을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1년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을 것인지, 주립대는 한 2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료는 거의 1억대 가까운 6천에서 1억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100%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템 계열, 100% 취업하는 계열. 어제 그 영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간호학 제가 받아보니까 간호학도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에이전시를 통해서 100% 다 취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계열로만 간다. 그렇게 알고 우리 학생들 그 장학금을 받고, 물론 좋은 학생만 뽑은 게 아닙니다. 작년에 간증 안 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우열을 가하지 마시고 우리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간증을 직접 한 4명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정 기독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시 학교를 찾아와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제 삶 가운데 한비전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런 제게 어느 날 엄마께서는 한비전 기독학교라는 곳을 조심스레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야 했고 또 기숙사 생활에 여러 규칙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아는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솔직히 그 2마디만으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결정타는 면접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억장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전 진짜로 먹는 걸 낙으로 삼고 살던 아이였거든요. 물론 지금도지만요. 그 순간 이상하게 핸드폰이든 기상시간이든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는 말에 눈물이 줄줄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진심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한비전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 부모님의 권유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더 큰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비전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어떤 선생님께서 동생이 있어? 라고 부르셨는데 그 말에 갑자기 눈물 콧물이 줄줄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정도로 눈물도 많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숨구멍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악과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였는데 기도 시간, 그 시간만큼은 소리내어 마음껏 울 수 있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도 시간의 의미 또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 감정의 피난처였던 그 자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제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동생, 언니들, 예배 기쁨을 아는 선생님들과의 시간은 제 삶에 정말 큰 시간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을 하고 SAT를 마친 뒤 미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를 가기 전에 전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 또한 커졌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유튜브에서 유학생 브이로그도 수도 없이 보며 준비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 또한 생겼습니다.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 이후로는 즐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체 공강 유혹이 매일같이 밀려왔지만 2학기 동안 단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았고 열심히 함으로써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부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비전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모두 함께 묵상하고 기도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스스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배 알람을 설정하고 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한비전에서 배운 신앙의 습관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면 한비전은 제게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진짜 나의 목적과 목표를 바뀌게 하고 생기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도 제 삶에 지탱해주는 큰 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회계학을 복수 전공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매년 4만 1,000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있고 4년 동안 16만 4천 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한비전에서 배운 믿음과 삶의 자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졸업 이후 저는 미국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전공들을 바탕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값진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졸업이 너무 멀어 보이겠지만 저도 했는걸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웃고 울던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다는 걸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늘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교장 선생님이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그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크게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마 밖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갈수록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참 깊들어가고 심판받고 또 2년, 4년간 거의 2,300 이상 한금을 받고 히드나인 그냥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대학인데 올 A를 받고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또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할 뿐인데 자랑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종우 이제 남학생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종우 우리 졸업생 크게 박수. 신사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종우입니다. 저는 2022년 7월에 한비전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1학년 공부를 끝낸 뒤에 한국에 돌아와 현재는 카투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비전에 입학하기 전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며 학교를 기다리고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 한비전 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SOT 수업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제 누나를 따라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비전에서 생활하며 처음 겪어보는 다양한 학생들의 관계와 단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의견 차이가 생기고 또 부당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을 믿고 우선시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비전 생활 그리고 나아가 제 대학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비전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더니 입학할 때 했던 최선을 다해 공부하자는 다짐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다가 어느 날 여기서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오히려 놀려는 친구들을 데리고 기세에 가서 학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한 결과 절대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144번째 페이스를 받게 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비전에서 배운 자기주도 학습법을 통해 다시금 SAT 공부에 매진하였고 꾸준한 노력 끝에 SAT 1,400점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의 1년치 학비의 한 70% 정도 되는 48,000달러를 장학금으로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은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서 학생대 교수 비율이 무려 11대 1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 랭킹 1등을 할 정도로 가치 있는 대학입니다. 이런 장점들에 이끌려 일리노이 웨슬리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컴퓨터 공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 누나도 한비전을 졸업하였는데
누나도 장학금을 많이 받고 현재 데니슨 대학에 편입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모든 게 처음이고 또 영어로 대하는 것도 매우 낯설었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본 결과 점점 수업에도 적응하게 되었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같이 좁은 방을 공유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한비전에서 부대끼며 살아본 경험 덕에 남들보다는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3.8점의 GPA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비전과 미국에서 배운 영어로 지원한 타투사에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타투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입니다. 처음 한비전에 입학할 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한비전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억울할 때 일단 순종하는 것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힘든 일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등 한비전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한비전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만큼 의미있고 값진 경험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서 SOT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히든 아이비리그 지금 48,000불이면 거의 5만 1년에 약 6천만 원 가까운 장학금 받으면서 그런데 누나가 트루먼 주립대학에서 아까 3.8이라고 그랬나요? 내가 잘 모를 건데 3.5가 원래예요. 그러니까 3.8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누나는 3.97이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거의 90% 이상 장학금 둘 다 아빠와 1년에 한 전체 둘이 보내가지고 한 100만 달러를 배우고 10억은 버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자, 이번에도 우리 또 여학생 선배 건수희 지금 간호학 4학년 우리 건수희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도 4학년이니까 크게 우리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수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너 주립대학교에서 간호학과 3학년 과정을 마치고 4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교양과 기초 과목을 끝내고 간호학 본과 과정 5학기 중 2학기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SOT를 졸업하고 한비전에서 2년간 보조교사로 일하며 원래 가기로 했던 교육학은 저와는 너무 맞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학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인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간호학과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입학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이어지는 수업과 일주일에 3번 있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와중에도 가야 하는 실습 후에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까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 단계씩 간호학과의 과정을 밟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비전에서 배운 SOT 교육 방식, 규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신앙훈련 덕분입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공부 방법을 SOT를 통해 배웠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공부해 나아갔던 방법을 통해 저 스스로 매일 해야 할 과제, 시험 공부 등의 골을 세워 공부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가 없을 것 같은 아까 한글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보다 곰이 많은 그런 노스다코타에서도 감사하게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 필요할 때마다 반주나 기계 등 예배 도우미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 번씩 읽는 성경과 매주 듣는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 정말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2학기를 잘 마무리한 후 NCLEX가 하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칠 계획입니다. 졸업하고 시험을 통과한 선배들은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처럼 미국 전역으로 취업에 성공했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이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이들을 돌보는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호사가 되는데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깜짝 놀랐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병원에서 다 영주권을 일치한 비자를 주는데 혹시 큰 도시로 이전할 때는 혹시 그런 경우는 또 에이전시를 통해서 다 가장 유망하고 하니까 국내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간호학과에는 학생들도 12학년 내지 120분 이상 하면 미국과 호주나 영국이나 또 캐나다 동시 강소 자격을 우리가 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진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대학을 가고 싶으면 사실 우리 학교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를 못 받긴 하지만 우리 간호사 자, 이번에는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바로 좋은 대학을 가겠지만 또 다시 선배들처럼 시든 아이들에게 억대의 장학금을 매년 도전하는 우리 학생을 지금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죠. 우리 나찬영 소개 크게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서 사감신장으로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찬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저희 가문의 신앙의 사제를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나가며 초등학생 때는 이제 먹을 게 좋아서 요리사가 꿈이었고 이제 컴퓨터가 좋아서 컴퓨터 과학자가 꿈인 그런 살짝 통통 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는 걱정 없이 즐겁게 살다가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게임에 열중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중2 때 처음 다녔는데요. 수학학원에 들어가서 점수를 떨구고 이제 학원을 그만두는 그런 기억을 토하고 중3 때 이제 제대로 하여서 이제 한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을 차지하고 어느 날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돼서 아버지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보자 해서 면접을 봐서 면접을 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니 1년은 더 해야 졸업할 수 있다는 말에 아주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해보자 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학교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금요일 밤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해서 5시 반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니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PT를 하고 이제 제 흐트러져 있는 삶 속에 체계가 잡히고 이제 넘치는 기도 시간과 말씀 공부 시간으로 이제 제가 듣고 배웠던 남의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공부 진짜 공부 사실 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재밌게 했는데 재밌습니다. 재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하고 이제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저에게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며
이제 선진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 가서 그 흐름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순장으로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저의 인격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이질감이 있었는데요. 비록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착한 사람이 되기 항상 힘쓰고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 과정에서 자라서 이제 부모님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찬양팀에 중학생 때부터 관여하게 되고 이 학교에 와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일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학교의 모든 음향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뛰었는데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계자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지원,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공부도 이제 점점 하다 보니 속도가 붙어서 제가 이제 졸업을 작년 12월 말에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SAT 구독점으로 이제 히든 아이비 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SAT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총점 1600점에서 134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저도 당황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내세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향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느낀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주변을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시작하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굉장히 힘든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더욱더 그냥 시작하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보니 이제 감사 곧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이 감사가 되는 이런 순환의 과정이 있는데요.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섬겨주시는 선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기도로 힘써주시며 저희를 지원해주시는 김남주 목사님과 신남수 사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며 기도해주시는 저희 부모님, 진짜 멋있는 분들이시기에 저는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제가 나누고 내려가고 싶은데요. 잠언 21장 31절에 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졸업생 우리 서정보험군 엄마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전화 받고 깜짝 놀랐는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졸업식을 보면서 최성찬 군 아버님 아버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내가 1년 후에 우리 정범이가 졸업할 때 간증을 쓰면 너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김남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정범이는 아마 되게 쑥스러워할 거예요. 엄마가 올라간다는 그 사실에 아까 그 전에 카톡을 하는데 창피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이 학교에 인도하신 거 맞잖아 했더니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범이가 너무 무적하게 졸업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10년 전에 우리 정범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우리 정재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재가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 두 아이들이 지금은 참 순하고 무적하지만 매일매일 치고 박는 그런 개구장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는 신앙도 없었고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렵고 걱정이 많을 때쯤에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고 저희 이제 집 근처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기도라는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자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응답이 돼서였는지 우리 두 아이들이 학교에 그 교회에서도 방과후 선교학교를 계속 다니게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정범이가 이제 이 학교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비전에 이제 학교를 보내기 결단했을 때는요. 갑작스럽게 이제 소개를 받고 오는 거여서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스스로 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시켜도 안 하는데 우리 학원 가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고 그리고 이 학교 수업 방식이 정말 우리 정범이한테 잘 맞을까라는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 이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컸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범이가 입학하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면은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흘 때마다 갑자기 뚝 끊기는 거죠. 10초 만에.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 주셨냐면요. 딸아 너가 키우면 너의 능력만큼만 정범이가 자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키우면 나의 능력만큼 정범이가 자라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정확히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범이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걱정할 아들이 아니고 나는 정범이의 정말 기도의 엄마로서 기도를 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뒤에서 응원해주는 엄마지 내가 얘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비전을 더 신뢰하게 됐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비전을 향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저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우선은 정범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매일 자신의 이제 세운 목표를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나는 이 수업을 게임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식이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걸 하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그러한 이제 그런 즐거움을 찾는 걸로 보면서 공부를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어요. 근데 서로 배려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휴가 때면 많은 애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와서 뭐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냥 통닭도 시켜서 먹으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일반 학교 생활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항상 와서 어디도 놀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재가 또 이제 입학하니까 또 정재 친구들도 오고 하면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참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키우고 계시구나 하면서 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 공부 잘하고 있니? 그 질문이 아니라 정범아 너가 다닌 한비전이 너한테는 정말 행복하니라고. 저는 진짜 그 질문을 왠지 내 강함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보낸 건 아닐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볼기 힘들어서 이 학교를 보낸 거 아니라는 저만의 그 욕심을 보낸 거 아닌가 하는 그 의문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 정범이와 정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엄마 나 행복해. 저는 그 한마디가 저는 제게 너무 큰 울림이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눈물을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저희 부부와 정범이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범이 동생 정재가 이제 나는 안 가 하더니 어느 날 6학년 때부터는 나는 이제 대안학교 갈 거야 하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재가 이제 뒤에 오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비전 홍보 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의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소개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이어서
입학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비전이라는 학교는 단지 그 학습 공간을 넘어서 믿음으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함께 걸어준 동역자였고요. 정범이가 이곳에서 말씀 위에 세워진 정체성,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지는 훈련, 그리고 혼자보다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 그 자체가 저희 가정에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정범아, 우리 정범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 너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겠지만 너가 받은 이 귀한 훈련과 믿음을 잊지 말고 전 세계에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멋진 리더가 될 것이라고 엄마 아빠는 믿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된다. 항상 엄마 아빠는 널 위해 눈물로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하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김남지 목사님과 최나수 사모님, 그의 선생님들, 함께 자라온 선배, 친구, 빼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정부비가 올해 졸업을 하고 정부비는 히든 아이언리그의 전액 장학생을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SAT 미국 수능을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머니는 진짜 우리 학교에 저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꼼짝도 못해요. 소개하면 그 소개하는 분마다 100% 좋은 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학부모들이 소개하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여식을 위해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 단상으로 올라오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졸업생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졸업장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성명 김건우. 위 학생은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8일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교장 김남주 대동.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영어도 한번 읽어주세요. Diploma of Graduation, Hanbijan Christian International Academy, HCIA, Kim Kon-woo. We certify that Kim Kon-woo completed all the curriculum of the school. June 28, 2025, Namju Kim, the president of HCIA. 이쪽에 와서 뒤에서 자, 하나, 둘, 이쪽에 와서 나찬영. 졸업장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성명 나찬영.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김진수. 졸업장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성명 김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창국. 졸업장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성명 김찬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한비전 기독국제아카데미 성명 서정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하신 모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선배들이 축가를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요. 선배 졸업생들이 단상으로 올라올 때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We sing the story of what He has been through. Great is Thy faithfulness, oh great is Thy faithfulness. Nothing else we sing of but your story.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시간 이렇게 같이 은혜와 또 비전과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조그마한 이동에 나비집 같이 난 대장이 전 세계 하는 나라에 큰 물결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것을 위해서 숨어서 일을 도와주신 한두 분을 먼저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뷔페 식사를 어느 분께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작년에도 그리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학교 운영하면서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전기, 수도, 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저하고 이전부터 친분이 깊으시고 교회 선교하시고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급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조원호 목사님, 크게 우리 목사님 들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사실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식당에서 우리 박 권사님 식당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권사님 항상 음지에서 비도 없이 얼굴 없이 이렇게 자녀들을 먹을 것을 위해서 한 번도 식중도 사고 없이 지금 5년, 6년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어제 와서 또 이분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원래 또 많은 인턴다고 해야 되는데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크신 촛불 또가 이 학교를 후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졸업생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매월 잠정적으로 이 졸업식과 또 학교 설명과 홈카밍 데이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졸업생들이 미국에 공부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인턴과 취업 준비와 또 비자와 이런 것으로 의무적으로 미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참석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졸업 이후에 학생들도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꼭 이때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좋은 정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항상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졸업생들이 인턴이라고 해요. 그거를 CPT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잠정 취업이 있어요. 그걸 OPT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H1 비자를 받아야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갑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홍 목사님과 제가 또 전문가의 그 자료를 가지고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졸업생들 미국에서 다 실력은 있어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접근을 잘해서 모든 학교들의 후배들 활로를 꼭 뚫어내 주시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전 세계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좋은 졸업생들이 또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학교 설명하는데 참석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또 좋은 선배들의 비전을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나도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는 멋있는 그런 전 세계에 통하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살겠다 그런 꿈을 갖고 같이 가시길 바라고 오늘 참여하신 분은 우리는 매년 신입생이 들어올 때 졸업한 숫자만큼 들어와요. 이 5명인데 5명이 못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부모님이 소개하고 오신 분은 최우선으로 생각할 테니까 안 되면 공중에 매달아놓고 가르치든지 어쨌든 할 테니까 학부모들 추천을 제우선으로 하고 오신 분을 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가능한 많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학부모들이 좀 추천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에게 한 가지 정보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은 반드시 스템 쪽으로, 물론 각자의 또 그런 경우는 부모와 의논을 사되 스템 쪽으로 하시고, 스템을 할 때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를 꼭 부전공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부전공으로 두 가지의 부전공 복수 전공을 할 때 굉장히 전망이 높답니다. 앞으로는 컴사나 컴퓨터 빅데이터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인도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전공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정보를 드리면서 오늘 졸업생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2시간 가까이 우리 홈커밍과 또 졸업식과 또 귀한 설명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학부모님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발걸음에 귀한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마음같은 하나님 제사장의 자녀로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만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며 또 전 세계에서 실력과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기를 원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재학생들과 학부모와 오늘 찾은 분들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크게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우리 관우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